네, 안녕하세요. 최현주원입니다. 오늘은 개인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농지연금을 주로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정보와 농지 어떤 토지 경매에 나와 있는 농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금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연금 전문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이시라면 또는 직장인이 아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만약에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연금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연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농지연금은 대상이 되는 대로 자기 자본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농지연금은 디폴트로 꼭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고 개인연금도 어느 정도 자기 수익이 있으시다면 개인연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 원 평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월 300이기 때문에 부부 기준으로 월 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된다면 사실은 이 연금은 평생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런 농지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농지연금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농지의 안정성이 그 첫 번째입니다. 농지는 가격의 급등락이 심하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농지는 파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농지연금이라는 확실한 출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조합되면서 가장 좋아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농지가 만약에 우리가 비싸게 매입을 한다면 사실은 농지연금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토지 경매 시장에서 보면은 반값 이하로 나온 농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지를 매입한다면 분명히 적은 금액으로도 많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과는 경기도 지역이 아니라면 40% 이하의 그 농지를 낙찰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만 농지를 받을 수가 있다면 연금을 받으면서 한 5년 정도, 5, 6년 정도 연금 받은 걸로 자기 자본을 회수하고 남은 기간은 사실 자기 자본 회수하고도 남는 그 금액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고 많은 분들이 농지연금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무자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제가 그 이름은 무자본 투자이긴 하지만 사실은 싸게 농지를 사야 되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30% 이하 또는 25% 이하에서 농지를 낙찰 받을 수만 있다면 실제로 무자본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40% 이하에서 받으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지연금용 농지를 보유하면서 일반 매매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개발 호재가 있든 아니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격 조건이 괜찮다 그러면은 농지를 팔고 수익을 좀 챙기시고 그 다음에 농지연금용 농지는 이 경매 시장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농지는 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는 방법, 그러니까 토지 경매로 농지연금용 농지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만 있으면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에 그 노후 준비를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의 제도, 그러니까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고 그 자격 조건을 갖추는 각각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농지의 대상 조건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토지에 대한 기초 지식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토지에 대한 지식만으로 월 수백만 원을 내면서 토지 클래스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농지연금용 농지에 대해서 또는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경매에 대한 물건 분석도 잘 해야죠. 당연히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싸고 싼 물건을 찾는 거는 기본인데, 그러면서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 문제를 잘 찾아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좋은 농지를 보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실전적으로 직장인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라든가, 직장인이나 아니면 자영업자가 농업인이 되는 방법, 사실은 이 부분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경작 협의하는 노하우, 임장에서 꼭 확인해야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저의 회원님들과는 제가 1대1로 케어를 해드리면서 같이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11월 23일에 온라인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 포함해서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그 신청 폼을 작성하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그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연금의 종류와 이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이 있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 다음에 뭐 교직원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의존하고 있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 액수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만 의존하게 되면은 노인 빈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있는데, 개인연금도 연금보험, 연금저축, 개인형 IRP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연금 추가로 제가 개인연금 부동산형이라 그래서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이렇게 있습니다. 좀 잘 보이진 않지만,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 주택연금이나 산지연금에 대해서 또 기회가 닿을 때마다 준비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연금에서 이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이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 연금저축이 사실은 가장 제가 강조하는 그런 형태인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정 부분을 연금을 이제 붓게 되면은 연말에 이 세액공제를 받아서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이 굉장히 큰 그 연금저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입니다. 그래서 가장 개인연금의 장점 중에서 첫 번째가 이 바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13%에서 약 한 16% 정도를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다른 장점도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장점은 세액공제 혜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3층 연금 소득 보장 체계에서 개인연금이 가장 높은 부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개인연금의 절세 효과를 이야기할 때 종합소득 금액 기준, 그러니까 이거 월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이렇게 나뉘는데, 그 기준이 4,500만 원 이하와 4,500만 원 초과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우리가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약 한 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900만 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6.5%, 4,500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13.2%, 이 정도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148만 원에서 118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이 정도를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수치가 아닌 거죠.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과 IRP의 차이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IRP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한도가 600만 원 정도이고 IRP는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300만 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있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는 똑같죠. 5,500만 원을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투자 대상과 투자 한도에서 연금저축은 비율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IRP는 안전형 자산을 최소 30%를 그 자산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중도 인출도 사실은 저는 중도 인출은 뭐 연금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도 인출은 비교적 자유롭고 연금저축이 IRP는 법에 정해진 사유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총액 기준으로 900만 원을 넣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를 300만 원 넣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저축 같은 경우가 이 투자 대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국의 주식 ETF 중심으로 만약에 운용을 하게 된다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세액공제의 혜택인 900만 원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두 가지로 활용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처럼 투자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미국은 11.7%인데 우리나라는 2.6%입니다. 바로 이거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DB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안정형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저축계, 그러니까 이제 뭐 은행 금리 정도의 수준의 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 금리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에 해당하는 2.6%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7% 정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식형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굉장히 우상향하는 그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그 사람들은 11.7%의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연금 부자가 많이 탄생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상품 비중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연금 보험이라든가 보험,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대 월간 연금 수령액 같은 경우에는 개인연금이 이제 그 국민연금보다는 많긴 한데 주로 이 보험에 많이 넣고 있다는 겁니다. 보험보다는 주식형 쪽으로 많이 넣어야 내 자산이 불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연금 수익률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연금의 장점을 좀 제 생각을 쭉 써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액공제 혜택이 13에서 16%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강제적으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개인연금을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연금을 깨게 되면은 그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거를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게 싫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반강제적으로 소액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액공제 받는 혜택이 연 9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12로 나눠서 월 예를 들면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투입을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소액으로 나눠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장기 투자와 소액 분산 투자가 주식 투자로 우리가 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개인연금의 특성상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발휘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국 주식은 단일 종목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를 개인연금에 넣고 싶다. 이게 안 되는데 ETF, 그러니까 주식의 모음인 거죠. 그래서 ETF에만 가능합니다. 근데 ETF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뭐 30가지의 주식을 모아서 하나를 이제 사거나 팔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를 분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산을 해 놓으면 좋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30개의 회사 안에서 수익이 좋지 않거나 매출이 좋지 않는, 그러니까 경영 상황이 좋지 않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31등이 다시 30위권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쪽으로 리밸런싱을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우량한 30개, 가장 우량한 10개, 20개 이 정도의 회사로만 꾸려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 비중이 100%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IRP 같은 경우에는 70%만 가능한데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100%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이 개인연금을 지원해 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을 납입하는데 50만 원은 회사에서 지원해 주고 50만 원은 내 자본으로 내 월급에서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원을 받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혜택도 많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ETF로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와 리밸런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개인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도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 개인연금으로 시작하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렇게만 한다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나스닥 100이라는 ETF의 수익률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2014년 동안 현재까지의 주가 흐름인데 2014년 11월에 18,000원 정도 했던 이 주가의 가격이 지금 현재는 11월 15일 현재는 13만 2천원까지 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0배는 되진 않지만 10배 가까운 거의 뭐 9배, 8배 정도 되겠죠. 그 정도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으로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만 해 나간다면은 내 자산이 2배가 되고 4배가 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또는 그런 장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개인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 중심으로만 투자를 해 나간다면은 앞으로 퇴직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55세 때 개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전까지 나의 연금을 2배로 또는 4배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직장인들에게는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